네, 기로에선 키맨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이제 사모펀드 의혹이 있죠. 이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사람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 오촌 조카가 오늘 이 구속의 갈림길에 지금 선 상태죠?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는요, 이 사모펀드 의혹과 이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 이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등지에 이제 머무르면서 도피를 해왔다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또 횡령 배임, 같은 혐의를 적용해서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오후 3시부터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따라서 오늘 밤 늦게쯤에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웃지 못할 법원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좀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처음에 이 오촌 조카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라는 것을 법원이 기자들에게 공지하면서 오늘 오전 9시 20분경에 기자들에게 최초 공지는 이렇게 왔습니다. 그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해서 자본시장법과 특경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3시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랬다가 1시간이 조금 지난 10시 30분경에 법원이 기자들에게 수정 공지를 해옵니다. 어떻게? 업무 착오가 있었어요. 법원 내에서. 공직자윤리법은 오촌 조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수정 공지가 온 것이에요. 조 부장, 이게 여러모로 진짜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요. 예. 9시 20분에 최초 문자가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신문이 진행된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직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한다. 어.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범 이 혐의로밖에는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 검찰에서는 이 구속영장에다가 조국 장관의 혐의까지 포함됐다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서초동 일대 대혼란이 벌어졌어요. 아이쿠야. 예, 그런데 법원이 1시간 10분 뒤에 다시 공지를 합니다. 예. 공직자윤리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이 과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실수할 수 있을까? 이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국 장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은 금지 훈련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원천적으로 모든 걸 다 공개 금지하는 걸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법원의 이런 문자 메시지는 어떻게 할 거냐? 아하. 예, 검찰은 조국 장관이 예. 훈령으로서 일체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법원에 그렇다면 이런 문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남죠. 예. 그리고 오늘 조국 장관이 기자들한테 만나서 자신의 수사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를 감시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헌법을 이야기했습니까? 네, 어허. 헌법을 이야기했는데요. 예. 저는 이것도 참 코미디라고 봐요.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예. 검사의 인사권자예요. 그런데 검사들이 헌법 정신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감독하겠다 이 얘기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는 수사를 하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어떤 엄포로 들리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검찰이 이번 수사를 하고 기자들이 이렇게 불꽃 취재를 하느냐? 바로 헌법 정신 때문이에요. 우리 헌법 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 그러니까 모두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 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어허. 바로 헌법 정신 때문에 검사가 수사를 하고 기자도 취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검찰 수사는 연일 좀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죠. 추석 연휴에도 검사들은 쉬지 않고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무소속 신분이 된 박지원 의원, 김민지 기자,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놔서 좀 어떤 배경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는 이제 가족들이 관계돼 있고 네. 이러한 것이 만약 불행한 결과로 나온다고 하면은
조국 장관이 관계돼 있을 수도 있고 또 도덕성 문제도 만약 가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크게 대두될 것 같은 그런 솔직하게 말하면 좀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불안한 미래가 닥쳐오고 있다라는 게 박지원 의원의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천 조카는 이르면 오늘 중에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소환이 임박한 인물은 누굴까요? 정경심 교수 아니겠습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이죠. 그런데 보시죠.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있답니다.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 임명된 9일 이후에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는 또 14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그 변호인단을 또 구성했다는 뉴스도 전해졌고요. 자,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한국당의 김연아 원내대변인은 조국 부인이 입원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소셜미디어 활동을 하시던데 병명이 궁금하네요. 라고 약간 좀 비판을 했는데요.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정경심 교수의 입원도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과 관련된 예. 부분을. 그래서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조국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아내가 아프다. 예. 근데 아픈 정황을 보면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이 소환 임박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 뭐 아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스트레스가 또 겹쳐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 또 이제 입원된 것도 우리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불필요한 논란 같아요. 왜냐하면은 방어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수사 지연을 위한 꼼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다른 뭐 기자 취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심경 정리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손쉬울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과연 현직 법무장관의 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까지 한 마당에 아니 아픈 사람을 어떻게 소환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이것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비난이 불필요한 것이 검찰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소환 일정에 예외가 없다. 아하, 입원 중이라도 그렇습니다. 소환을 한다. 소환 일정에 예외가 없다는 예외가 걸 없다. 검찰이 밝혔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누리꾼들 사이에도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예. 이건 이런 수사나 기소가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또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검찰이 세기를 박았습니다. 예외가 없다. 예가 없다. 네. 예, 조 부장. 네, 결론적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입원이라든지 와병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예로 침대차에 누워서 소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휠체어에 앉은 채로 소환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재벌 기억납니다. 총수라든지 예. 아니면은 장관 부인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99년 온로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입원을 했는데 입원까지 했는데 소환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그때 일었어요. 예. 그런데 침대째 강제로 소환 조사를 했죠. 입원돼 있는 그냥 침대째 예, 소환. 그렇습니다. 아하. 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요, 기본적으로 그 대상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위축되죠. 압박이 됩니다. 예. 원래 검찰 수사라는 거는 압박 수사예요. 그래서 압박 수사다. 압박을 받지 않으면은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요. 압박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증거인멸의 의혹이 너무나 지금 눈에 띄었어요. 예. 네. 그 석대의 하드디스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시도한 점이라든지, 네. 또 어떤 그 사모펀드에 관련해가지고 정경심 교수의 돈이 남동생의 어떤 명의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의혹이라든지, 예.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예. 공개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오촌 조카의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를 우리가 주목하는 겁니다. 아, 주목되죠.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되면 네. 바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경심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문회 때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한 의원이, 조국 당시 이제 후보자였겠죠.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정경심 교수의 동생과 관련된 이 돈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약간 좀 논란이 됐던 대목이 있잖아요. 예. 네, 검찰이 의심하는 부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생 정모 씨에게 8억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그 동생이 그중 일부로 코링크의 주식을 샀다. 이거 혹시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이걸 소유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청문회장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액수는 그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니,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그걸 확인을 안 합니까? 제가- 등록할 때 부인이 8억을 이렇게 남한테 빌려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별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부부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도 그렇고. 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취지입니다. 하는 이유가 예. 자, 지금 이제 정점식 의원의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새롭게 불거진 의혹은 시청자 여러분 이겁니다. 그럼 차근차근 한번 봐주시죠. 코링크 주식의 5억을 정경심 교수가 사실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2017년 3월에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동생, 그러니까 조국 장관한테는 처남이 되겠죠? 8억 원을 빌려줘요. 근데 이 8억 중에 5억 원을 투자해서 코링크 지분을 매입합니다. 그 조국 장관의 처남이. 그런데 이 지분을 매입하는데 코링크 지분을 정경심 교수가 사실상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7년 7월에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PE의 블루펀드에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운용과 투자는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운용 투자를 분리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정경심 교수가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일단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 게 소위 조국 민정수석 당시 최초의 공직자 재산 등록을 보면은요. 예. 거기에 사인 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8억 원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3월 달에 신고할 때는 8억 원이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의 채권 중에 5억 부분을 돌려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정경심 씨의 남동생한테 이게 8억 원이 간 거거든요. 아하. 근데 정경심 씨의 남동생이 코링크 P라는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지분을 인수를 합니다. 예. 0.99%를 인수하게 되는데 원래 이 코링크 P의 최초 자본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아하. 이거를 증자를 하는데 예. 한 주당 원래 액면가는 10,000원이거든요. 네. 한 주당 200만 원에 매입을 해요. 아. 그래서 0.99%를 가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네.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이 회사에 증자를 했는데 그것의 2배가 되는 돈을 증자를 했는데 결국 지분은 0.99%만 있다. 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별도의 이면 계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거고 의심이 드는 거군요. 그 이면 계약의 당사자가 예. 정경심 씨가 아니냐. 아.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에도 보면 5억 원이란 돈을 돌려받은 형태가 돈으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 지분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예. 오늘 석간 보도 일면 톱 기사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이 정경심 씨가 이 자, 코링크 정 의원님 P를 말씀 통해 중에 가지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좀 청와대 앞으로 저희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